와우! 달순의 라이브! 네, 다가오는 새벽 4시 15분입니다.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재기 두 번째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상대는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또 한 번의 런던 더비네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팬들이 그동안 그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 만나면 진짜 잘 싸우지 않았나요? 골도 많이 넣고 도움도 많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득점 레이스를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골 넣게 되면 4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두 자리 골이니까 야, 이것도 아주 좋은 기록이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런 골이나 이런 활약에 대한 관심이 있겠지만 이 경기는 사실요, 토트넘의 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다음 시즌 가냐 못 가냐가 요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분수령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해드릴 거고요. 또 그리고 이 경기는 어떤 게 또 중요하느냐? 무리뉴 감독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거죠? 사실 토트넘이 부상자라든지 징계 때문에 공격 라인에 가동할 수 있는 지금 총 어쩌면 한 6명 정도가 있거든요. 이 6명을 온전하게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된 겁니다. 드디어 토트넘의 6인의 공격 라인이 완전체로 잃었기 때문에 이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어떤 전술을 쓸까? 이것도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순위표 한번 보시죠. 자, 토트넘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8위입니다. 좀 떨어져 있죠. 승점이 42점인데 4위 첼시하고는 9점 차, 5위 맨유하고는 4점 차입니다. 일단 맨시티의 징계 여부에 상관없이 다음 시즌 가려면 4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첼시하고 한 3경기 차 좀 벌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위도 징계 여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순위가 되는데 맨유하고는 4점 차입니다. 그러면 한 경기에서 한 3경기 정도 차이가 벌어져 있다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토트넘이 더 벌어지면 남은 경기 이제 7경기 되는 거거든요. 이거 끝나면 그러면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 경기를 통해서 승점 3점을 따면서 승점을 좀 붙이면 남은 7경기에 따라서 또 한번 싸워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챔피언스리그 다툼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리뉴 감독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우린 결코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걸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는다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는데 그 경기 아주 중요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이제 웨스트햄인데 꼭 이겨야 되는 건 또 이런 거죠. 지금 17위예요. 웨스트햄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팀을 상대로도 못 이기면 그러면 토트넘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자, 남은 경기가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일정 자체는 제가 봐서 만만치는 않아요.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자, 7경기 어떻게 되느냐? 바로 돌풍의 셰필드 만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버튼, 본머스, 아스날, 뉴캐슬, 레스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만나게 되는데 본머스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제 싸워야 될 팀들이 거의 다 중위권 혹은 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여기에 일정이 누구 있었죠? 바로 북런던 라이벌 아스날이 있습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아스날이 부상자도 많고 좀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들, 더비는요, 역대 기록이나 그런 상황만 갖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붙으면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날과의 맞대결도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어쨌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경기에서는 꼭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토트넘이 이상하게 웨스트햄 만나면 또 속 시원하게 경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감독 있을 때 2012-13 시즌 때 그 이후에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경기에 홈과 원정을 모두 상대를 잡는 더블을 기록한 적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없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지난 시즌 때도 토트넘이 홈에서 웨스트햄이 원정 왔는데 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웨스트햄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어쨌든 두 팀 다 굉장히 절박합니다.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다음 시즌 가기 위해서, 웨스트햄은 강등권을 벗어나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자, 홈팀인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쨌든 더욱더 공격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스트햄에 유독 강했던 손흥민 선수에게 당연히 기대를 많이 거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오늘 중요한 승부니까 많은 이제 그 이야기들, 그 다음에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팩트 체크가 살짝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 살짝 좀 바로잡고 좀 갈게요.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에 웨스트햄을 상대로 해서 통산 7경기를 뛰었고 4골을 넣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는 저도 기록을 다 찾아봤습니다. 이게 맞나? 기록을 수기로 다 찾아봤더니 손흥민 선수는요, 웨스트햄을 상대로 해서 모두 9경기를 치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프리미어리그에서 7경기, 리그컵에서 2경기. 그래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했던 건 9경기고요. 그래서 4골을 넣었는데 그 4골의 내용을 보자면 리그에서 2골, 리그컵에서 2골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프리미어리그만 따진 거 아니에요? 그 7경기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프리미어리그만 따졌다고 한다면 7경기에 2골로 해야 됩니다. 근데 7경기에 4골로 하신 걸 봐서는 약간 그 2개가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통산 웨스트햄 컵 대회 포함을 해서 9경기를 뛰었고 통산 4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그 도움 기준이 약간 좀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트랜스퍼 마케트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며칠 날 웨스트햄과 싸워서 골을 언제 넣고 도움을 언제 넣는지 쭉 봤더니 그 기준으로 따지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웨스트햄 상대 통산 9경기 4골과 5어시스트를 기록한 것이 그동안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웨스트햄이 어쨌든 강했던 건 맞잖아요. 2018년에 1월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그 손흥민 선수가 그 이거 했던 거, 유명한 하얀 유니폼, 이거 사실 그 사진 한참 썼잖아요, 사람들. 이랬던 거. 그게 바로 웨스트햄 상대로 골 넣었던 건데, 그게 이제 그 한 20m가 넘었던 것 같아요. 20m 넘은 거 조금 넘자마자 그냥 오른발로 때렸는데, 그때 당시에 웨스트햄 골키퍼가 아드리안이었어요. 지금 이제 리버풀로 가 있는. 완전히 그러니까 바라보는 기준으로 오른쪽 빡 때려가지고 아드리안이 꼼짝도 못했던 그 이후에 그 골이 얼마나 환상적이었냐면, 토트넘이 자신의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한 거의 제가 봤을 때 각도로 따지자면 한 10개 앵글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이 손흥민 선수의 그 골이 굉장히 그 아주 원더골이었기 때문에 그 막 그 잡았던 장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골 넣고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진이 되게, 저희가 아마 사진 다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웨스트햄의 불명한 거 뭐 기록이 아마 좀 이렇게 하더라도 웨스트햄이 강했던 것만은 또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토트넘은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더 어쩌면 기대를 하는 건 공격 라인의 6인이 완전체를 잃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앞섰던 그 프리미어리그 재개 첫 경기였던 맨유 경기에선 토트넘이 케인, 손흥민, 베르베인, 라멜라 이렇게 4명이 가동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격 라인 2명이 못 뛰었죠. 누구죠? 예, 맞습니다. 델리 알리 같은 경우는 징계, 루카스 모우라는 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앞두고 알리는 징계에 풀렸죠. 루카스 모우라도 회복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6명이 이제 모두 쓸 수 있는 거, 이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베르베인이 오기 전에 이미 다쳤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6명이 모두 가용 가능하게 된 건 무리뉴 감독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6명을 동시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웨스트햄을 이겨야 된다고 해서 자, 우리 완전체니까 공격수 6명을 모두 넣겠습니다. 이러면 또 실점할 거예요. 지금 실점을 굉장히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공격라인 이렇게 구성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적이 아닐까 지금 싶은데, 해리케인을 최전방, 해리케인은 어쨌든 경기를 하면서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해리케인을 최전방에 올려놓고 베르베인, 알리, 지난번 맨유 경기에 라멜라가 봤던 자리 알리, 그리고 손흥민 이렇게 배치하고, 허리 쪽엔 윙크스와 무사 시소코, 진짜 어마어마하게 뛰어다니잖아요. 수비 쪽에는 벤 데이비스, 그리고 이제 센백에 알더웨이럴트 돌아오면 어떨까요? 알더웨이럴트가, 왜냐면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웨스트햄의 최전방이 아마 안토니오가 쓸 공산이 높아요. 굉장히 저돌적인 선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수비를 알더웨이럴트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그 파트너는 산체스, 오른쪽은 이제 조금 좀 고민인데 저희 어쩔 수 없습니다. 오리에 하고 이제 골키퍼는 요리스, 이렇게 쓰는 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최적이 좀 아닐까 보이고, 뛸 수 없는 선수는 탕강가, 좀 부상 때문에 못 뛰고요. 또 그다음에 포이스도 좀 부상입니다. 그리고 패럿 같은 나이 어린 공격수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 뭐 전력은 아닌데, 근데 이제 맹장 수술 때문에 못 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도 한번 보면 웨스트햄은 부상자가 좀 많아요. 일단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4-1-4-1로 놓고 봤을 때 안토니오 최전방, 2선엔 야르몰렌코, 소우체크, 노블, 보원, 그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는 빅클럽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누구요? 데클란 라이스가 쓸 것 같습니다. 수비는 크레스웰, 발부에나, 디오프, 프레데릭스, 골키퍼는 파비안스키가 쓸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게 손흥민 선수를 포함을 해가지고 아까 그 공격 라인 구성될 선수들이 이번에 골을 토트넘이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건 뭐냐면, 아이고, 이거 웨스트햄 입장에서 좀 안 좋은 건데 부상자들이 수비에 좀 집중됐어요. 그 센터백인 오그몬나 부상이고요. 좌우 풀백 볼 수 있는 마수아쿠라든지 사발레타, 사발레타 굉장히 백전노장인데 이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비
뭐 중앙이나 측면 모두 할 것 없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뭐 사이드 쪽에 지난번 멋진 골을 넣었던 베르베인, 그다음 몸 상태가 좋았던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올 공산이 높을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오른쪽에 쓴다면 웨스트햄의 왼쪽 백인 크레스웰과 만날 공산이 있는데, 여러분들 크레스웰은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공격으로 많이 올라오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빠른 발을 통해서 뒷공간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싸움, 손흥민과 크레스웰 싸움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공격뿐만 아니라 토트넘이 사실 더 걱정스러운 건 지금 실점 아닌가요, 수비력? 네. 지금 최근에 맨유 경기까지 포함을 하면 9경기 연속 공식 경기 실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즌 여러분 다 아시죠? 프리미어리그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올 시즌 4번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본머스와 더불어서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웨스트햄이 그 안토니오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축구를 좀 구사할 텐데, 카운터에 먹히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또 앞에서 골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좀 쉽지가 않겠죠. 이거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막을 것이냐, 이것도 토트넘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4시 15분입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죠. 연속으로 지금 주중에 여러분들 다 잠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좀만 한번 더 버텨보죠. 4시 15분에 조금 전에 한 30분 전에 달순의 라이브로 오세요. 같이 한번 이야기도 하고 또 진짜 라인업 가지고 또 분석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